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맥스 수업에서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과 그 다음에 그룹, 온라인 앵글 스냅, 매터리얼, 그 다음에 UVW 맵 효과와 라이트, 아, 명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온라인 명령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명령 어떤 명령이냐면, 이 객체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객체끼리. 예를 들어서 이 윗부분이 나는 이 객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윗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이렇게 딱 닿게끔 해주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쓰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 툴바에 보시면요. 얘가 이제 온라인 명령이고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얘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또 이게 숨겨진 명령들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맨 위에 있는 걸로 지정을 해 놓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자꾸 메시지가 뜨는 게 왜 그러냐면은 객체를 선택한 게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얘는 단축키가 Alt A입니다. Alt A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뜨죠. 여기서 이 메시지의 뜻은 현재 선택된 객체가 없다라고 No Object Select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무조건 객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선택한 객체가 이동이 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놓으시고 Alt A 컷의 모양이 바뀌었죠. 자, 대상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메시지 창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통해서, 옵션 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포지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자, X, Y, Z 포지션이 있는데, X 포지션은 X 방향으로 정렬을 시킬 때, Y 포지션은 Y 방향, Z 포지션은 Z 방향으로 정렬을 시킬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윗부분과 이 윗부분을 정렬시킬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위로만 올라가게. 그래서 Y 포지션만 체크를 해놓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커런트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처음에 선택된 객체가 커런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겟 오브젝트는 두 번째로 선택한 객체를 타겟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맥스가 맥시멈이라는 애가 바로 이 객체의 윗부분을 뜻하고요. 미니멈은 가장 아랫부분, 센터는 중간 부분, 피벗 포인트는 나중에 피벗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 여기서는 피벗 포인트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을 나는 대상 타겟 오브젝트의 이 윗부분과 정렬시키겠다. 마찬가지로 맥시멈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같은 위치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누르시고 계속적으로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또 나는 딱 다 있게끔 정렬을 시키고 싶다라면 여기서 얘가 이제 X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X 포지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X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장 왼쪽이 미니멈, 가장 오른쪽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대상 커런트 오브젝트의 미니멈 부분이 대상 타겟 오브젝트의 맥시멈 부분으로 가면 되겠죠? 자, 미니멈 그리고 맥시멈.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딱 닫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정렬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설정할 게 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금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만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저는 이제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죠. 자, 두 개의 객체를 선택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메뉴에 가시면, 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룹이라는 애만 활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룹이 되어져 있어야 활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자, 메시지가 하나 떠요. 자, 만들어질 그룹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자, 그냥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같이 움직이겠죠? 선택을 하더라도 같이 선택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그룹으로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다른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언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룹한 것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 오픈이라는 거는 그룹을 이제 잠시 일시적으로 오픈시킬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시키게 되면 테두리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제 영역선을 이렇게 범위를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의 위치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영역선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를 다시 묶어주고 싶을 때는요. 이 객체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영역선들을 선택하시거나 하셔서 그룹 메뉴에 들어오셔서 클로즈를 이용하시면 다시 이렇게 묶여진 상태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시 묶어준 상태로 다시 볼게요. 다른 객체를 하나 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묶인 객체에 얘를 포함을 시키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룹에 들어오셔서 어태치라고 있어요. 자, 어태치를 클릭하시고 그룹 객체 대상 객체로 커서를 위치시키면 커서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뭐 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가 한 덩어리 그룹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위치시키시고 클릭을 들어가시면 얘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여요.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얘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룹 오픈을 시켜주신 다음에 원을 선택하시고 다시 그룹에 들어오셔서 디태치를 클릭해 주시면 밖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클로즈 시키겠습니다. 자, 얘와 얘를 제가 다시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또 한 덩어리로 또 묶이게 됩니다. 자, 그룹 설정은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묶어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 그룹이라는 객체 안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자, 오픈. 그럼 얘가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다시. 예, 묶여져 있겠죠. 자, 얘를 또 그룹으로 오픈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오픈. 얘를 이렇게 최종 오픈까지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다시 얘를 밖으로 그룹 밖으로 이제 클로즈해서 나오실 때는 이렇게 그룹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제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밖으로 한 번에 이제 나가실 거라면은 여기 있는 이제 최종 영역선 그룹 영역선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에서 클로즈를 하셔도 최종적인 그룹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묶어서 클로즈 하셔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룹을 해체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언그룹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얘를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이제 둘 다 그룹이고요.
자, 얘를 언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언그룹을 이용하시게 되면 얘가 안에 있는 그룹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룹으로 묶인 채로. 자, 얘를 이번엔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그룹 해제를 해볼게요. 안에 있는 그룹까지도 해체를 시킵니다. 그게 언그룹과 익스플로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룹 설정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앵글 스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로테이트를 사용을 하실 때, 로테이트를 쓰실 때,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회전을 쓰시다 보면은요, 얘가 이제 소수점이 이렇게 붙어요. 둘째 자리까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내가 설정한 각도대로 좀 더 정확하게 정수로 이 회전을 시켜주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앵글 스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인 툴바에 보시면 바로 얘가 바로 앵글 스냅 온오프 토글 키입니다. 얘를 눌러 놓으시면요.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실 때 기본적으로 5도를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도씩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또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A를 이용해서 온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눌러진 모양과 안 눌러진 모양이 구별이 되시죠? 자, A를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5도씩 지금 회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10도씩 해주고 싶다. 그럼 얘를 오른 클릭하시고 커서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위치시키신 다음에 이 아이콘에다 위치시키시고 오른 클릭하시면 또 환경 설정 창이 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앵글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라고 되어 있죠. 디그리. 자, 5도씩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뭐 20도 한번 바꿔볼까요? 20도로 바꾸시고 여기 확인 버튼이 없어요. 그냥 닫기 버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회전을 시켜보면 얘가 이제 10도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각도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그냥 5도를 그냥 기본값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바꾸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 편하신 대로 저 설정값을 조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매터리얼, 재질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재질 부분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색상 지정으로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미지 맵을 적용해서 쓰는 거와 그다음 맥스 자체 재질인 펄린 마블, 이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좀 도형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매터리얼 창은 우리 어떻게 꺼냈죠? 자, 영문 M, 단축키 M을 눌러서 매터리얼 창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만약에 단축키가 기억 안 나시면 메인 툴바에도 있습니다. 바로 얘가 바로 이제 매터리얼 에디터 불러오는 애예요. 얘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매터리얼에서 이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색상 지정을 어떻게 했었죠? 이제 선택하시고, 자, 어사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TPG에서 색상 변경,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미지 맵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플랜에다가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다른 놈으로. 뭐 색상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지 재질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 색상은 사라지게 돼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상 옆에 보면은 또 다른 작은 버튼이 있어요. 논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미지 맵은 이제 비트맵.
자, 비트맵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맵으로 좀 구분이 되는 걸로 해주도록 할게요. 좀 패턴이 있는 거, 얘로 해볼까요? 자, 오픈. 자, 하시게 되면은 지금 재질 슬롯에 보시면은 그 이미지 적용된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예. 보이시는데 지금 이 작업 뷰포트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작업 뷰포트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하시려면 자, 여기 쇼맵 뷰포트 얘를 클릭을 하시면 모델링에 적용된 것을 이제 작업 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토글 기능으로 온오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 설정을 보시면요. 이미지 맵을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던 이 환경이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진 건 아니고요. 잠시 지금 하위 속성 부분으로 내려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o to Parent라고 여기 이제 아이콘 버튼이 또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자, 상위 재질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고, 다시 이 이미지 그 편집 부분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면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M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지금 M이라고 생겼죠. 얘는 바로 맵이라는 효과가 적용됐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로 매핑에 대한 효과들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는 애들인데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얘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맵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맵이라는 롤아웃 메뉴가 있어요. 얘를 이제 확장시키셔서 보시면 디퓨즈 컬러라 그래서 얘가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에 경로가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나는 이제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오른 클릭하시고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그 효과를. 다시 효과를 이제 지정을 하시려면 자, 얘를 이제 다시 클릭하시고 비트맵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이미지를 지우지는 않고 잠시 그냥 컬러로 보게끔 해주고 싶다라면 여기 맵 롤아웃 메뉴에 있는 부분을 확장시켜서 봤던 여기 이 체크를 잠깐 끄시면은 색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맵 비프트가 꺼져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 하나 던지실 거예요. 아니, 얘는 어차피 쇼맵 비프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맥스에서의 최종 결과물은 렌더링으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 얘가 색상 보기로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 이미지 맵이 적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하게 렌더링 상에서도 색상으로 나오게 하시려면 얘를 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여기서도 렌더링에서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나는 좀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다시 그 환경 설정으로 진입을 하셔서 보시면 비트맵이라고 또 긴 경로가 이렇게 표시된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거나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옆에 보면 점점점 버튼이 또 있어요. 하이 버전에서 그 점점점 버튼을 누르셔서 진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하이 버전이신 분들은 자,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 모양을 선택해서 이제 오픈해 주시면 그 이미지 맵을 바꿔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 매핑은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서 사이즈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사이즈 조정은 가능하지만 C 말고 바로 UVW 맵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사이즈 변경이라든지 위치 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 패널 들어오셔서 자, 모디파이 리스트를 확장시키신 다음에 가장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은 UVW 맵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적용시키시면 플랜이라는 도형에 UVW 맵이라는 효과를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랭스와 와이드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이미지를 보면 거의 정사각이죠. 본래의 이미지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는 동일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한 100 정도를 이 사이즈가 적당하다. 그럼 얘도 같이 이제 100을 주셔야 저 일정한 그 이미지 비율을 사용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쪽만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이렇게 주면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조정은 얘로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UVW 타일 부분으로 또 이제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우선 쓰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얘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즈 조정하는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다양하게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트맵이 아닌 맥스 자체에서 재질을 만들어 쓰는 방법을 볼 건데 그 중에서 펄리마블이라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재질해서 만들어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논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비트맵을 이제 쓸 건 아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다른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대부분이 맥스 자체적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쓰는 애인데요.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펄린 마블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슬롯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우리가 좀 이따가 예제도 만들어 보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녹슨 느낌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슨 느낌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좀 이렇게 펄린 마블을 사용하면 좋은 표현 이런 효과를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펄린 마블이라는 게 사실 이제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재질인데 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이런 느낌을 이제 내준다는 거죠.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자, 아무튼 이 펄린 마블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재질을 이 렉탱글 박스 도형에다가 적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쇼맵 뷰프트도 켰고요. 자, 얘를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렌더링에서 보이는 것과 지금 이 작업 뷰프트에서 보이는 게 다르죠? 자, 보통 이미지 맵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맥스 자체 재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한 것, 이 모델링에서 적용해서 보는 것과 렌더링에서 보여지는 게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은 어차피 이 맥스 렌더링에서 최종 결과물을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렌더링으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더 이제 상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이 컬러가 두 가지 톤으로 이런 이제 패턴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컬러 1이 있고 컬러 2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지금 이 패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컬러들은. 자,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컬러 칩을 왼쪽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색상 또한 클릭해서 여러분들 바꿔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컬러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놓으시면 메시지가 떠요. 자, 카피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그대로 복사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컬러 1번을 좀 더 밝은 색상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뭐 같은 색상 계열인데 나는 이렇게 명도에 대한 차이를 좀 준다든지 하실 때 쓰시면 좋겠죠. 자,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컬러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조정은 바로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했지만 렌더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과 작업 PPT에서 보이는 게 항상 다르다라는 거 꼭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확인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사이즈를 나는 뭐 이렇게 50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기 보이는 것과 렌더링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꼭 렌더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 펄린 마블을 이용해서 아까 이 재질 표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이제 녹슨 이미지 재질이 들어가 있죠. 얘는 이제 검정색의 도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도장이 좀 벗겨져서 이렇게 녹슨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 건데, 자,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 이렇게 펄린 마블이라는 이제 맵 효과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고트 포인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 보면 자, 여기 펄린 마블이라고 맵 효과를 줬어요. 이 펄린 마블 안에서 이미지 재질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 색 대신 이미지 재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밝은색 계열 부분을 나는 뭐 이미지 재질을 줄 거야. 그러면 여기 논 버튼을 클릭하시고 맵 브라우저 창에서 우리 이미지 재질 주는 방법 비트맵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재질이 있겠죠. 뭐 저는 대충 뭐 나무 재질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Shift Q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고 싶다면 쇼맵 뷰포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얘가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 이미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가려버려요. 하지만 렌더링을 하면은 나오긴 합니다. 얘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서 쇼맵 뷰포트를 눌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고트 페어런트 이렇게 올라오셔서 쇼맵 뷰포트를 누르시면 이 재질과 이미지 적용한 재질과 그다음에 색상이 같이 이렇게 표현돼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차피 뭐 렌더링 상에서 확인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펄린 마블이라는 재질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실린더 도형에다가 재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펄린 마블을. 자, 이 실린더라는 도형에다가 재질 지정을 해봤는데 얘가 보시면은 그 옆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 느낌은 있지만 이거 윗면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회오리 치듯이 지금 보이고 있죠. 제가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링 하면 어때요? 좀 제대로 나오죠, 패턴이.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얘가 또 문제가 달라져요. 자, 제가 이미지를 다른 거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이미지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얘를 그냥 한번 써볼까요? 저 이미지를. 자, 얘도 보면은 얘처럼 옆면은 조금 이렇게 늘려진 듯한 느낌은 있지만 윗면을 보면 아예 회오리 치듯이 같이 이제 보이죠? 자, 이걸 렌더링을 하면요. 얘는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회오리 치는 듯한 느낌이. 근데 얘는 이제 제대로 잡혀서 나오는데 얘는 이제 맥스 자체에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얘가 굳이 기본 설정을 건들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잘 잡혀서 나와요. 근데 이미지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바로 UVW 맵으로 맵 좌표를 어, 잡아줌으로써 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자, UVW 맵 효과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실린더 도형에다가 지정을 해준 거죠. 자, 지정을 했더니 이제 윗면은 제대로 나오는데 옆면이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해결 방법은 여기 매핑 타입이 있어요. 매핑 타입에 오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린더리컬도 있고 뭐 캡 이렇게 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선 복잡하게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냥 쉽게 갈게요. 자, 박스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박스로 설정하면 이렇게 윗면도 잡고 옆면도 잡을 수가 있는데 옆면을 보면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턴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실린더리컬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를 뺑 감싸듯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늘어나죠. 음. 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UVW 맵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바로 언랩이라는 효과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고급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이 언랩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고급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UVW 맵을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맵 좌표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미지가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 조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옴니라이트라는 걸 이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타겟 다이렉트 조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타겟 라이트를 살펴보기 전에 좀 바닥 부분을 조금 크게 할게요. 자, 조명 커맨드 패널 크리에이트에서 자, 라이트 들어오셔서 포토메트릭 스탠다드로 스타일 바꿔주시고요. 타겟 다이렉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설치 방법은 이렇게 3D 화면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 탑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셔서 타겟점 놓일 곳에다가 클릭을 띄시면 얘가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카메라 설치하듯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지금 바닥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올려줄게요. 머리 부분만. 자, 얘는 이제 카메라처럼 타겟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택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서 이렇게 무브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 부분, 가운데 이 선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얘를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 범위를 보시면 얘가 빛이 요 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요. 얘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죠. 빛의 범위가 요만큼만 지금 들어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줄 텐데, 자, 모디파이 패널로 이제 이동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안 뜨는 건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명의 머리 부분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선택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거나, 타겟점을 선택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모디파이 패널에 내용이 안 뜹니다. 머리 부분만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머리 부분만 잘 선택하셔서 우리 섀도우 부분이 있었죠? 옴니 라이트에서도. 자, 얘는 우선 체크하고 갈까요? 그래야지 그림자가 표현이 되니까요. 자, 다이렉셔널 파라미터라는 롤아웃 메뉴가 있어요. 얘를 이제 확장시키시고 보시면은 핫스팟이 있고 펄 오프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로 이제 이 범위, 조명 범위를
이제 확장하고 축소시킬 수가 있는데, 자, 우선 핫스팟을 제가 늘려볼게요. 핫스팟 부분을. 자, 그럼 굉장히 지금 범위가 커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렌더링을 해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좀 넓어졌죠. 아까보다.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하고 이제 펄 오프가 있다 그랬는데, 펄 오프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얘를 조정했더니 뭔가 하나가 움직이고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밝은 선은 고정돼 있고, 지금 좀 탁하게 보이는 선이, 어둡게 보이는 선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핫스팟은 이 밝은색 범위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펄 오프는 이 어두운 색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얘가 뭐냐면은 이 밝은색 쪽은요 100%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밝은색에서 이 어두운 색 부분까지가 빛이 점점 사라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점점 사라지는 구간. 그리고 이 밖으로는 이제 빛이 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보시면 이게 빛이 좀 부드럽죠. 윤곽이. 바닥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테두리가 지금 부드럽죠. 자, 펄오프와 핫스팟의 간격을 제가 거의 붙여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아이고, 윤곽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핫스팟과 이제 펄오프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요, 또 좋은 조명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데, 자, 핫스팟을 늘리면 펄오프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죠. 핫스팟을. 펄오프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핫스팟이 안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컨트롤을 자유롭게 자,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 조명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타겟 다이렉셔널을 어떤 곳에 많이 쓰냐면은 태양광 조명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태양광 조명으로. 그래서 사실 이 범위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뭐 다 들어오는 상태로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그냥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뭐 렌더링 또한 카메라 설치를 해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자, 렌더링 카메라 설치까지 해서 볼까요? 자, 제가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어 보이겠죠? 그림자도 아까 체크했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보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체크를 안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그림자가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조명에서 그림자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림자가 조금 더 잘 보이게끔 제가 좀 조명의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굉장히 어둡죠? 이 부분을 좀 상세 설정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좀 잘 나오게끔 조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바로 이제 샤도우 파라미터로 우선 들어오실게요. 샤도우 파라미터에 들어오시면 우리 옴니라이트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하고 같아요. 자, 댄스 부분을 수치값을 좀 내려주시면은 한 0.7만큼 내려볼까요? 7만큼 내려놓고 렌더링 하면 그림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 수치를 0.7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네요. 그림자 색상이. 자,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샤도우에서 이 샤도우 맵 스타일 말고 이 아레아 샤도우라는 애가 있어요.
아레아 샤도우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은 그림자 설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애거든요. 약간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레아 샤도우라는 애가 이제 그림자에 대한 퀄리티를 좀 상세하게 조정을 해줘서 해서 좀 그림자 퀄리티를 올려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레아 샤도우로 이제 바꿨고요. 이제 아레아 샤도우로 얘를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이 롤아웃 메뉴에서 아레아 샤도우라는 롤아웃 메뉴가 생기게 돼요. 만약에 얘가 그냥 샤도우 맵으로 되어 있을 때 아레아 샤도우라는 롤아웃 메뉴가 없습니다. 자, 아레아 샤도우로 지정을 먼저 해주시고 아레아 샤도우라는 옵션을 확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볼 거냐면은 바로 랭스와 와이드라는 부분을 볼 건데, 아레아 라이트 디멘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림자 이 윤곽선 쪽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이 윤곽선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11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100 정도로 수치를 올려 볼게요. 값은 두 가지를 전부 같은 값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했더니 윤곽선 부분이 약간 좀 뚜렷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해졌죠. 그죠? 그림자의 연하기도 더 약해졌고요. 바로 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시 11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수치도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그림자를 음, 아이고, 자, 좀 더 이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외부에서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이 고도의 위치에 따라서 노을일 때는 좀 그림자가 뚜렷하기도 하고, 또 이게 멀리 갈수록 좀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쪽 보세요. 얘가 좀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다가 점점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에 대한 디테일을 조정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퀄리티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고급 부분에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은 전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